노다지 썰전 시작합니다. 요즘 K 방산 수출 정말 뜨거운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삼양컴텍이 있습니다. 뭐 연평균 57% 성장이라니 대단하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매출이 655억. 특히 우리 주력 탱크 K2 전차 수출 덕분이에요. 자, 이 폭발적인 성장세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무기, 특정 국가에 기댄 좀 불안한 질주는 아닐까요? 저는 이 성장세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또 확장 가능성이 받쳐주니까요. 글쎄요. 저는 좀 불안하게 보는데요. 물론 숫자 자체는 화려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출의 80% 이상이 K2 전차 같은 지상 장비, 그것도 대부분 폴란드 수출 물량에 집중돼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건강한 구조일까요? 폴란드 말고 다른 유럽 국가 계약 확실한 게 있나요, 지금? 거의 한 나라 한 제품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좀 심각한 의문이 들어요. 12년부터 방탄, 그니까 총알이나 파편 막는 그 소재 기술 하나만 파고든 회사예요. K2 전차에 들어가는 특수 장갑의 핵심 기술, 이 세라믹 기술은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콜라스 인증 연구소도 있고 대량 생산 능력까지 갖췄어요. 호프레스 같은 설비로. 폴란드 1차 수출분 180대 이거 성공적으로 다 끝냈고 2차로 성능 개량된 K2PL 260대 계약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슬로바키아 104대, 루마니아 250대 이런 유럽 확산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파워팩, 그러니까 전차 엔진 국산화로 중동 시장 문도 활짝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 UAE 같은 나라들 오래된 전차 바꿀 때 당연히 우리 K2 전차 고려하겠죠. 게다가 수출은 내수보다 마진이 10% 이상 높아서 수익성도 훨씬 좋아요. 이걸 단순히 위험으로만 치부할 순 없죠. 기회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너무 한쪽에 쏠려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중동 이거 다 아직 가능성 아니면 협의 중 단계 아닌가요? 확정된 건 폴란드뿐이잖아요, 사실상. 현대 로템이라는 특정 고객사, 또 K2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나 높은데 만약에 폴란드 국내 정치 상황이 변한다거나 중동 계약이 틀어지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생산 능력 1년 만에 5배 늘린 거요. 물론 대단하죠. 근데 폴란드 물량 맞추라고 급하게 늘린 건데 나중에 물량이 줄면 그 고정비 부담은 다 어떡할 거냐는 거죠. 가동률 떨어지면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항공이나 복합 소재요. 그쪽 매출 비중 아직 10%도 안 되잖아요. 이걸로 K2 의존성을 상쇄한다? 글쎄요, 좀 어림없어 보이는데요. 에이,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폴란드 2차 계약은 K2PL, 그러니까 방호력이랑 기동성이 더 좋아진 버전이라 단가도 20% 이상 높게 받아요. 2026년 하반기부터 납품 시작인데 이게 실적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겠어요. 그리고 중동 수요가 왜 없습니까? 노후 전차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 K2 성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잖아요. 현대로템 통해서 지금 활발히 논의 중이고 심지어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도 삼양컴텍 세라믹이 들어가요. 작년에 174만 달러에서 올해 320만 달러로 수출액 늘어난 것만 봐도 근데 튀르키예는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 세라믹 소재 일부 수출이잖아요. K2 완제품 수출이랑은 규모나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중동 논의가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동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 안 하세요?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폴란드 외에 아직 가시적인 대규모 계약이 없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고요. 자, 그럼 수익 구조 이야기도 좀 해보죠. K2 축수장갑, 이거 방위산업 물자라서 사실상 삼양컴텍 독점 공급입니다. 고도의 세라믹 기술이랑 그 HOTPS 같은 특수 설비가 꼭 필요해서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경쟁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높은 마진 유지가 가능한 거고요. 반기 영업이익률 20%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독점적 지위 과연 영원할까요? 지금의 높은 마진은 폴란드 긴급 소요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덕분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다른 나라랑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 구도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단가 압박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로템이 언제까지 지금 가격을 용인해 줄까요? 생산 능력 잔뜩 늘려놨으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물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협상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니까요. 미래 성장 동력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도 수리온 헬기나 LAH, 소형 무장 헬기 비품 공급 꾸준히 늘고 있고요. 복합 소재 기술은 연료 탱크 외에도 다른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이번에 공모자금 767억 원 중에 241억 원을 R&D,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무려 10개 과제를 진행한다잖아요.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죠. 안 그렇습니까? 투자는 좋은데요. 현실을 봐야죠. 지금 당장 매출의 82.3%가 전차 장갑차입니다. 항공 복합 소재 다 합쳐도 10% 겨우 넘는데 이게 언제 커서 전차 의존도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을까요? 한 3년? 5년? 그때까지 K2 수출이 계속 지금처럼 잘 나간다는 보장이 있냐는 겁니다, 제 말은. 민수 사업이요? 그건 아직 그냥 비전 단계 아닌가요? 결국 핵심은 K2인데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다는 이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저는. 삼양컴텍은 K2 전차 수출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방탄 기술, 그리고 항공 복합 소재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우려가 큽니다. 삼양컴텍의 기술력,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제품과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또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들, 그리고 아직은 좀 미미한 신사업 성과를 볼 때 지금의 성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냉정한 시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삼양컴텍의 미래는 이 변화무쌍한 글로벌 방산 시장 환경과 K방산 수출 확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항공이나 복합 소재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얼마나 빨리 본궤도에 오르느냐에 달려 있겠군요. 맞습니다. 단기 실적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봐야겠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삼양컴텍의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 산업 동향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